네, 안녕하십니까. 찐시황 시청자 여러분. 2023년 2월 1일 찐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 혼자 단독 방송을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단독 방송을 할 때 이제 중국 부양책들과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나의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양한 섹터에서 제 생각이 좀 변경되고 수정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좀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시황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지요. 외국인이 거침없이 매수를 해오다가 2500선에서 거짓말처럼 브레이크를 딱 밟고 매수를 멈춰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에는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기가 조금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가 지금 여기까지 일단은 한번 샀는데, 코스피를 샀었던 이유부터 먼저 점검해 본다면 사실 1월 초에는 시진핑 3연임에 대한 부담, 한국의 수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면서 수급적인 수혜로, 그 다음에는 작년 증시가 저희가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은 하락을 했었던 지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입,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적으로 선침해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올해 우리나라가 WGBI라고 하는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노리는 외국계 자금이 먼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힌트로 잡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국계인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을 매수해 왔습니다. 2500선에서 지금 세 번째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라 상당히 점점 더 의미를 더해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돌파할지 안 할지 자체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돌파한다라고 해서 제 수익이 얼마만큼 확 불어날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물론 당연히 돌파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러면 2500을 돌파한다면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올라가는 첫 번째 시그널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외국인은 거기까지 달려가고 싶은 욕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FOMC가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가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큰 이변이 없는 한 금리를 25bp 인상을 하게 되고,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장이 원하는 대로 이만하면 왔다라는 식의 비둘기적인 스탠스로 바꿔준다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뜨겁게 과열을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것은 좀 과한 기대감이라 생각을 하고, 일단은 무난하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가 생각해왔던 수준의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 약간의 좀 부침은 있겠지만, 지금 이 온기를 가진 뜨거운 시장의 분위기에 찬물을 견딜 수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메시지를 던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생각하는 수준이 이런 거죠. 어느 정도 임계치는 왔지만 상당 기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금리 인하는 아직 멀은 이야기다. 이런 뉘앙스 정도가 지금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지켜내는 그런 정도의 매파적인 스탠스라면, 잠깐의 부침은 오히려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어저께 미국장, 오늘의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면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는 사실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섹터가 한 번씩 다 의미를 주면서 바닥에서 한 번씩 고개를 들었고, 저가 매수 의미는 충분히 부여가 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것이 좀 전반적으로 지수 전체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어떤 주도주 없이 우리 시장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시장 상황이다. 그래서 2500을 돌파하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그것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포트에서는 크게 변동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 분위기가 좋은데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FOMC를 잘 무난히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3월까지는 이 분위기를 조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테마 안에서 트레이딩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좀 온기가 다양한 섹터들로 확산되어가는 분위기가 3월달까지는 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4월, 5월, 특히 5월에는 다 팔고 떠나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 것처럼
조금 1월에 증시 강세가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5월은 조금 예의주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에 앞서 4월부터는 모든 악재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려는 것을 지금 현재는 제 마음으로서는 전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의 기본 베이스는 이겁니다. 증시가 나빴을 때 삼성전자 실적이 이런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선반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반영 시킬 수 있는 것은 물가 떨어질 거야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었던 4월의 CPI는 꺾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PI가 꺾였을 때 그에 합당한 파월 연준 의장의 강한 피벗의 스탠스가 보이지 않는다면 시장은 선반영시켰던 좋았던 분위기를 이제는 좀 다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5월 역시에도 연준에서 스탠스를 바꾸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증시는 한 템포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3월까지 분위기가 좀 좋다라는 상황을 전제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4월부터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 실적들을 어떤 퍼포먼스들이 나오게 될지, 삼성이 어떤 숫자를 찍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테마 순환에서 충분히 즐겨보자. 그리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10월에 샀던 것을 지금 뭐 비중을 조금 조절한다라는 뭐 이런 의미로서, 트레이딩의 의미로서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큰 틀에서 아직은 좀 이 상승의 따뜻한 온기를 좀 즐겨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4월부터는 좀 조심하자라는 것을 전제로 당분간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겠다. 그때까지는 좀 즐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큰 시황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고요. 한 업종씩 하나씩 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지난 주말부터 시장이 조금 2,500이 왔었을 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꺾어질래나? 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삼성전자의 인위적 감사는 없다라는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캐펙스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되면 소부장에는 호재, 줄이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호재,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인위적 감사는 없다라고 하면서 소부장은 조금 온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날 발표했었던 어제는 삼성전자는 벼락을 맞게 됐었죠. 그런데 오늘 굉장히 빠르게 조금 수습을 하려는 의지가 보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적자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니 시장이 정말 뜨겁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인위적 감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 이거죠. 소부장이 좋기는 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다른 기업들과 또는 디램 가격이 무거워질 텐데, 치킨 게임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주가들이 무거운 흐름을 이어갈 때 소부장이 나는 좋아하면서 날개를 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저는 먼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롱타임으로 좀 긴 흐름으로 잡아가면서 소부장은 조금 꾸준히 모아가야 되는 이 뷰에서만큼은 변함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번에 감산을 한다라고 해서 빠졌으면 저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인위적 감산은 없다 라는 표현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죠. 감산을 하면은 뭐 디램 가격 업황이 안 좋고 지금 계속 간신히 뭐 흑자 났다 이런 얘기 나오니 조금은 물량을 줄일 법도 한데, 인위적 감산이 없다라고 말했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을 때, 실제로는 지금 굳이 지금 디램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12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생산자 재고는 계속 쌓여 있어요.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를 사가는 기업 입장에서의 재고는, 디램은 12월에 재고가 좀 줄었습니다. 낸드는 아직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램은 조금 줄었거든요. 그것은 서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뭐 그것은 그렇다 치고, 뭐 어쨌든 인위적 감산이 없다라는 것은 자연적 감산이 일어날 수 있음을 그 어감에서 추측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올 이제
6월이 되면은 이제 DDR5에 대해서 본격 양산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엔 돌아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 서버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수치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는 그 예측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충분히 하반기에는 다른 그림을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때 핵심 키워드는 DDR5로의 변화, 시대의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면서 DDR4에 있는 지금 재고는 자연적으로 축소됨을 의미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는 EUV 공법과 관련된 그리고 후공정단에서 말씀드렸었죠. PSK라든가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의견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의미를 보였을 때 지금부터 6월 아니면 올 가을까지는 꾸준히 들고 가겠다라는 그런 종목군으로 비중 확대 종목군으로 DDR5 섹터들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DDR5가 좀 양치기 소년과 같았죠. 작년부터 사실 딱 1년 전이었거든요. 출시한다. 근데 계속 미뤄지다 보니 이제는 너도 안 믿어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다릅니다. 겨울에 꽃필 거야라고 외치는 주문과 봄에 꽃필 거야라고 외치는 주문은 다르기에 이제부터는 DDR5에 대해서도 조금 반도체 포트폴리오의 한 켠을 이렇게 가꾼다라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하나로만 본다고 한다면 65,000원의 벽은 상당히 두터워 보입니다. 이번에 어디까지 사실 올라갔었을 때 속도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이거 조금 너무 빨리 오버하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정확한 저항선에서 멋들어지는 음봉을 출현시키면서 얻어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는 제가 예전에 가장 좋게 봤었을 때 75,000원 봤었는데 단기적으로는 65,000원이라는 저항선의 역할을 톡톡히 좀 시장에서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특이했습니다. 일시적을 발표하고 플러스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저는 하이닉스는 치킨 게임을 하든 뭐가 됐든 악재일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이상으로의 오버밸류를 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치고 간다라는 전제로 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노골적으로 오픈되지는 않지만 서로가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가 노리고 있는 이런 첨단 반도체 산업 분야는 중국이 절대 앞질릴 수 없습니다. 그게 돈을 투자해서 그게 역전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가 반도체는 그들이 할 수 있게끔 용인해주고 마치 화웨이를 영원히 이 세상에서 퇴출시키처럼 잡았다가 지금은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가 반도체 시장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용인해 준다라는 부분에서 봤었을 때 하이닉스의 탄력도가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당장 이렇다가 아니라 앞으로 시황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러시아 전쟁에서는 어떻게 끝을 만들게 될지 그 이후에 글로벌 세계 재편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될지도 많은 섹터에 대해 영향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폭스바겐이 전기차 가격 인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쿠야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중국 시장 내에서 치킨 게임을 하는구나. 근데 이거는 기존에 보였던 앨런 머스크가 친중 성향으로 보였던 의미와 다른데?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이 차량 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글로벌 치킨 게임이 시작됐구나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을 것은 그들이 전방에서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싸워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뭐 무슨 일 있었어 하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완성차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만큼 좋다. 시총 대형주들은 외국인과 기들이
기관들이 그들의 플레이를 하고 있고 테마 안에서는 기관과 개인들이 자기만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분위기는 시장이 조금 더 갈 수 있음을 좀 의미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량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마진을 보여주는지 아직 앞으로 성장성과 마진 부분에서 확인이 안 됐는데 마진보다는 가격을 낮춰서 많이 팔아야 된다라는 숙제 먼저 받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무거운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전제로 완성차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안에서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고 했었을 때 앨런 머스크가 똑똑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트위터를 통해서도 나중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겠구나 라는 것을 뉴럴링크랑 이을 것은 지금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12월 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을 보니 트위터와 뉴럴링크를 이어서 뭐라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어쨌든 자동차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차량을 한 대라도 적게 마진을 보고 한 대라도 더 팔아서 시장 점유율을 완벽하게 가진 이후에 돈이 되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로 우리에게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하다가 한국이라는 시장을 완전히 점령한 이후에 수익 사업을 엄청난 플랫폼을 가지고 수익 사업을 했던 것처럼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그걸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집니다. 앞으로 자동차를 통해서 자동차는 이제는 IT 종합 서비스 기기가 될 텐데요. 그 안에서 다양한 구독 경제 서비스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영화도 보고 다양한 이런 어떤 월 정액 구독료를 내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IT 종합 결정체로 가는 과정에 지금 밑바탕을 깔고 있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전략이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쟁이 침하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IRA법에 수정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완성차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코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도 있으니 시장을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젠가 부침이 있는 자리에 있었을 때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사실 주말에 이런 내용을 갖고 한참 고민을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현대 오토웨버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뻗쩍 올라버려 갖고 사실 지금 제가 좀 김이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으로 앞으로 그림을 그려간다라고 한다면 현대 오토웨버를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이 안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략을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안에서 틀림없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장기 투자 모델로 계속적으로 모아가시거나 포트에 많은 비중을 갖고 계신 분이 시청자분이 계시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일정 부분은 현대차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라는 표현을 좀 안 써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지금 한 1년 내에 한 서너 번 쓰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라는 표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좀 될 수 있으시면 현대오토웨버보다 함께 구색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쪽은 잘 꺾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혜선 회장 지분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막연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미래형 자동차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핵심 소프트웨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하드웨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소프트웨어가 움직이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현대차가 있다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거든요. 탄력은 오토에버가 더 좋은 모습이 시장에서 포착이 됐으니 꼭 우선순위 포트 안에 현대 오토에버를 하나의 좀 축으로 좀 담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올라갔었던 테마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시황에 대해서는 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우주항공 테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12월 마지막 방송에서 기대되는 2023년 섹터에 대해서 우주항공 섹터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 안에는 뭐 우리나라가 우주항공청을 개설한다라는 거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발사체를 누리호라든가 이것을 하단부 발사체를 자체 기술로 성공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차 한 대를 더 팔려는 것이 목적이 아닐 것이다. 뉴럴링크는 시간이 오래 걸려 보인다. 보링 컴퍼니는 지금은 아니다. 트위터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지금 좀 될까? 뭐 이랬는데 지금 의외로 AI로 이것을 무언가 해볼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앨런 머스크가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은 스페이스 X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사 설립한다. 한국판 나사가 되겠죠. 그리고 하다못 발사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2023년에 우주항공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동안 좋은 뉴스가 저는 오늘 왜 이렇게 굳이 세게 갔어야 되나라는 의미가 드는데, 뭐 때가 되니, 나의 때가 되니 갈 때는 간다.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꾸준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좀 답답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자기의 좀 에너지를 뿜어냈던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역시 우주항공 테마 역시 소프트웨어가 가요. 지금 하드웨어가 못 갑니다. 지금 이 자율주행 미래형 컨셉트가에 대해서 여기가 관련된 카메라라든가 통신 장비 이런 거 전혀 못 가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차에 들어가면 그것이 미래형 컨셉트카가 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 AI 챗봇의 핵심이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미래형 컨셉트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로 완성이 이제 모든 제품이 결집돼서 만들어질 텐데, 소프트웨어가 강하게 반영되는 시장이다 보니 지금 여기서도 오늘 사실은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도 충분히 함께, 지금 전 세계에 떠 있는 인공위성 모든 위성을 합치면 8,000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뭐 4만 개, 5만 개까지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발사체가 함께 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너무 못 갔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 안에서 중소형주단에서 자기의 색깔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주면서 오늘 사실 며칠 전부터는 세트가이가 좀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AP 위성이 상한가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이쪽 적에도 통신 위성과 관련된 이쪽, 사실 여기에는 자율주행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셨던 차에서 누워서 이제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은 우리는 안에서 다른 많은 것들을 할 때까 모든 산업이 거기로 연결될 수 있느냐를 보시면 좀 해법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는 저는 시작이다.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나의 매수 타점을 잘 좀 공략해 보자 라는 관점에서 우주항공 테마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첫 번째 하드웨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 두 번째는 방산의 의미가 있어서 방산이 지금 방산으로 정말 호재들은 많은데 여기서 그 의미를 부여해서 더 치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들이 움직일 때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일 때 그렇거든요. 경기 민감주들은 홀딱홀딱 움직이지 않아요. 한번 방향을 잡으면 상당히 진드거니 끝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할 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나의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관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눈에 띄었던 테마들은, 사실 테마들은 여전히 많았는데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눈에 띄었겠죠. 저는 이제 이쪽과 관련돼서 게임 메타버스 이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 어떠한 테마가 한번 만들어질 때 두 번의 버블장이 나옵니다. 바이오가 그랬고요. 뭐 전기차가 그랬고, 전기차가 2008년도에 굉장히 강했었어요. 수소차도. 그리고 2008년도에 바이오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줄기세포, 뭐 하구석 박사 사태도 있었고, 막 뭐 10배는 우스운 일들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찐으로 가는 일들이 뭐 바이오에도 있었고, 지금 전기차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메타버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테니 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처럼 그 정도의 버블의 퍼포먼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바닥에 있다라면 좀 의외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는 XR 기기의 출시라는 것입니다. 출시 되겠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틀림없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XR 기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경험을 해보셨죠? 이거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오락실에만 가도 그 앉아서 체험할 수 있으니 충분히 어떤 스탠스인지는 다들 아시라서 굉장히 핫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애플에서 출시한다라는 것은
진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아이폰이 처음 출시했었을 때 되게 뜬금없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기기 명칭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팟이라고 저는 불렀던 것 같아요. 전화기 기능만 뺀 그 아이폰이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 기능을 모두가 다 갖고 있던 디바이스가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런데 거기에 전화기를 폰 기능을 넣어서 아이폰이 출시됐는데 이거 뭐 두 개 합친 건데 이게 뭔 혁신이야? 제가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플에서 이번에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상용화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기값이 얼마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 한번 사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출시가 된다면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또 테마가 옮겨지다 보니 그 안에서 하나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자기의 색깔을 가져갈 수 있는 테마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 게임이 가장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스타크래프트라는 독보적인 게임이 있었다는 것을 제 또래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디바이스를 쓸 수 있는 헤드셋을 썼을 때 VR이 됐든 AR이 됐든 이걸로 정말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라든가 뭐 메타버스 프로를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게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XR 기기라고 종목명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담을 제가 좀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즘 테마에서 제가 매매를 워낙 많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 제가 트레이딩 오늘 했던 종목이나 내일 할 종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뜰 수 있는 종목이고 HT에서 바로 검색해 볼 수가 있으실 텐데 뭐 메타버스는 어떤 종목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거의 올라온 게 없다라고 지금 바닥에서 여전히 있는데 뭐 처음에는 제가 한 달 전에 봤었을 때는 쇼커버가 올 것이다 라는 관점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게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는 게임이 아니라 다른 시각적 효과를 저는 애플이 XR 기기 헤드셋 기기를 미루는 이유가 이 소프트웨어를 정말로 이걸 터뜨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게임이 됐든 어떠한 프로그램이 됐든 어떤 뭐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상 현실에 대한 시스템이 됐든 이것이 XR 기기로서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그것의 완벽한 이것을 오히려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함께 확산됐었을 때 게임주들도 아직은 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게임주들도 이런 것과 관련돼서 게임주들은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콘솔 게임, PC 콘솔 게임과 관련돼서 네오이즈가 그렇게 올라갔었죠. 또 하나는 중국과 관련돼서 또 하나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모바일 게임은 중국이 시장을 연다라는 뜻은 저는 그 시장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끝나서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워낙 못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뭐 게임과 관련된 종목도 웹젠도 지금 요즘 계속 뭐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모바일 게임은 중국이 확실히 자기네들이 선점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열어주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그 안에서 숨통을 찾아 있는 이런 어떤 좀 방법들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에 모바일 게임이 이제 VR, XR로 전할 수 있는 게임들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지금 쭉 요약해 놓고 이렇게 매 눈으로 좀 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가 움직이고 있고 XR 기기에 대해서는 좀 그런 의미를 XR과 VR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좀 그런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은 XR VR로 했었을 때 우리가 또 교육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들도 거기와 함께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과 관련돼서 조금 더 확산시키면 그 종목 중에서는 제가 좀 유아용 꿈비인가요? 지금 그게 꿈비라는 이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모주 청약 받고 있는데 경쟁률이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유아용 컨텐츠 이런 내용인데 그런 것과 맞물려 있는 것이 뭐 캐리소프트 이런 종목들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뭐 종목을 확 확산시키기보다 그 안에서 나의 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 볼 수 있는 이런 해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뭐 복습이라고 할까요? 한번 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크게 리오프닝과 그 다음에 중국에서 부양책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제가 4월, 5월을 예의주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CPI가 떨어졌는데 중국이 대대적인 부양책을 쳐서 전달, 직전 달에 CPI는 꺾였지만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일이 4월, 5월에 보이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또 5월에는 6월에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그 결정을 6월 초에 내야 될 때 5월 말쯤 되면 미국 의회에서 좀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딱 멈춰 있어요. 이렇게 조금 조정을 주면서 뭔가 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다른 데가 여기서 널뛰고 있다 보니 지금 시장이 그렇잖아요. 계좌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아쉬워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한 번에 몰빵 지어서 다 먹었으면 내가 얼마가 됐을 텐데 계속 이런 아쉬운 토로해서 다 팔고 몰빵 한번 질까 뭐 이런, 그러니까 내 것만 보면 내 거를 잘 대응할 수 있는데 옆집에서 막 불나고 펄떡펄떡 튀니 자기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그냥 종목을 10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기보단 나의 마인드를 조금 더 첨예하게 계좌에 녹일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일단 중국 소비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첫 번째는 춘절 기간 동안 민족 대이동이 있었을 테니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대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과 지금 일본은 빗장을 열었는데 우리는 아직 빗장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망감이 좀 주가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풀어야죠. 일본도 풀었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하니 머지않은 시간에 이것과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지금 코로나라는 것이 숫자가 늘었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그것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가 중국이 확진자가 늘든 뭐하든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집단 면역을 통해서 코로나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지워지게 될 텐데 이번에 확진자가 늘어났다라고 해서 지금 매도할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속도의 문제겠죠. 사실은 조정을 줄 때 워낙 가파르게 올라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한국만의 경쟁력과 매력을 갖춘 산업이 과거에 화장품이었다면 이제는 의료기기입니다. 그런데 얘네는 안 빠져요. 정말 안 빠집니다. 그래서 가장적으로 이제 얼굴에 주사 맞는 쪽 있지 않습니까? 원택과 이제 비올인데 정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후발주자로 저는 바이오플러스라는 종목을 좀 관심을 갖고 있고, 화장품과 관련돼서는 시장이 원하는 수익률은 그 기대감의 슈팅 정도는 조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저효과도 있을 것이고 지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저효과로 지금 이 어떤 바닥에서 올라온 것, 이 다음에 넥스트 타이밍을 한번 점프업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여기서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부양책을 하게 된다면 결국 모든 뉴스들이 3월에는 중국 소비가 어떻고라는 얘기들이 계속 반복하게 될 텐데 지금 여기서 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답답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장 빨랐던 것은 의료기기, 잘 안 빠진다라는 점, 화장품, 여행주가 저는 그 다음 카지노, 이 세 종목을 보고 있는데 강원랜드는 내국인이다 보니 전혀 무관해져 버렸습니다. 강원랜드는 이제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GKL, 이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다가 이제 용산에다가 이제 그 사업장을 열면서 이전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카지노에선 탑픽을 GKL로 보고 있고요. 화장품은 좀 두루두루 좀 보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찍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화장품은 다들 아시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과 관련된 주에서 관심이 많은데요. 뭐 서부 트럭 터미널은 타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GKL이 갖고 있으니까 그
드래곤시티 거기에 입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GKL이 올라갈 때 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까지 이제 이걸로 좀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행주들은 그동안 코로나 때 중소형 여행사들은 다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보이지는 가시적인 속도의 면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들이 좀 독식해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의 문제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았지만 올 여름 휴가는 이번에 사실은 일본 여행 때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올 여름은 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까지 기다려 본다라는 전략으로 좀 짜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속도 면에서는 소비주들을 우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 말씀드렸던 화학과 철강주에서는 양회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 주자가 되겠죠. 양회를 기점으로 화학 철강주들은 뭐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일단 철강주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하나를 찍어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비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학주는 진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속도면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좀 많긴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중국의 부양책, 그래서 철강과 화학에 대해서 중국에서 자체 공급만 해줘서 가격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스프레드만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표적으로 거기서 이제 수혜를 보고 주가가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개선이 됐었을 때 화학주가 계속 꺾이는 파동 속에서도 한 번씩 버쩍버쩍 올라왔던 타이밍이 있었을 때 그때 언제 올라왔었냐면요.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개선돼서 지금 관세 매겼다는 걸 뺀다라고 했었을 때 화학주들이 한 번씩 올라왔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으로 못 들어가니까 관세를 매겨서 들어가니까 경쟁력이 없었는데 다시 이제 미국으로 관세를 제외시킨다고 한다면 중국에 대해서 화학 소비재들에 대한 이쪽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화학주도 좋을 것이다라는 논리로 한 번씩 반등을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시나리오를 풀기보다는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이 시장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이것은 아직 유효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뉴스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상당히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미세먼지 관련된 황사 관련된 주들은 미리 지금 선취해 두시고 3, 4월쯤에 양회 좀 지나서 올 봄에 이런 뉴스들이 도배가 되면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3, 4월쯤에는 이런 뉴스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월 6일로 기억합니다. 미세먼지 경보 벌써 떴어요. 이 겨울에도 뜬 걸 보면 중국이 공장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경기 민감주를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른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정말 너무 박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안에는 친환경, 풍력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이닉스 이렇게 실적 박살났는데 올랐잖아요. LS 일렉트릭, 진성 TEC 9% 7% 빠졌습니다. 진성 TEC는 뭐 조금 올랐다가 캐터필라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 캐터필라는 사상 최고치에서 빠진 거고 3% 빠진 거고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라든가 이쪽에 대해서는 너무 박한 평가를 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가장 한 대 받고 있는 섹터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건설과 풍력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올해 상반기는 이렇게 트레이딩을 즐기다가 하반기에 최대 변수는 반도체는 계속 조금 좋다라는 것을 전제로 의외의 변수는 건설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 실현한 자금을 조금씩 모아가 볼까? 라는 스탠스로서 저는 지금을 바라보고 있죠.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있다는 관점으로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냐면 부양책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 은행주와 건설주가 함께 번쩍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걱정했었던 금융위기에 준하는 PF 터지는 사태는 없을 거야 라고 해서 저가매수가 한번 확 들어왔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를 바꿔서 올리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야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추세가 바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금리가 멈춰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1분기에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점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마지막일 거라 믿고 싶고 그렇길 바라는데 뭐 미국이 올린다면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멈춘다면 조금 더 이제는 그 시장이 완전히 통용이 될 때 조금 온기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채권 안정 펀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이 시장의 PF 시장에 대한 신뢰를 줘야 됩니다. 신뢰를 줘야 돼. 그래서 이것이 PF가 자산이 어떤 롤오버가 되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정부가 실제로 지난번에 채권 안정 펀드가 50조 가동됐는데 금리만 멈춘다면 무제한적으로 보장한다라고 해도 추가적으로 투입될 자금이 뭐 100조, 200조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투입되는 금액 대비 큰 실효성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 상반기에 채권 안정 펀드가 발동이 될 것이고 이것이 시장에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좀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 때는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면서 점점 주가의 좀 온기. 그래서 금리는 멈췄다. 글로벌은 인프라 투자를 한다.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실적의 하락 경직성을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지금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55,000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처럼 그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잠정 실적 발표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던 것처럼 올 하반기가 되면 더는 나빠질 게 없어. 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그래서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이 됐든 뭐 네옴시티가 됐든 아랍에미레이트가 됐든 원전이 됐든 그 시작은 기초 토공이 들어간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니 지금 중국 국가에서는 막 너도나도 막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뻔한 사업이지만 SOC 구조로 변해가는 이것에 대해서는 SOC 사업에 글로벌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서는 사실 시간의 문제일 뿐 바뀔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와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뭐 아예 뭐 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는 어떤 추세를 볼 때 늘 주봉을 봅니다. 작년에 시장 대비해서 가장 견고한 이거 지금 제 화면 차트를 잠깐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주봉 차트인데요. 작년에 시장 지수가 빠졌던 것 대비해서는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봐오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모아갔는데 지금 현재 수익률이 20%거든요. 그리고 2만 원이 보이면 한번 들어갑시다라고 했는데 2만 원이 안 오죠. 그래서 2만 1,000원이 깨지면 몽창 사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주에 통한 내용입니다. 그 가격을 기다릴 수 없이 조만간 한 번에 좀 대량 매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이렇게 지금 탄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이쪽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이 코로나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느껴지지만 투자 입장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주가 굉장히 탄탄한 수주를 이미 상반기 때 상당히 이뤄냈었고 그리고 이 수주에 대해서 아주 건강한 저는 실적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줬다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제 영업이익이 7천억 나왔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시총이 5조 2천억이 조금 안 되네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저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이 자리에서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실적 좋은데 못 가는 게 뭐 한두 개야? 그렇죠. 그것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다른 주식은 다 빠졌을 때 이놈만 안 빠지잖아요. 그럼 다른 주식들이 올라올 때 이 주식은 못 가거나 오히려 빠집니다. 상대적으로 좀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올해 1월 들어서 주가가 지켜내는 모습은 사실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지금 경기 민감주가 못 가고 1월에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랐었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거기서 좀 밀렸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올해 수주가
한 12조, 작년보다 한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부터 나왔던 수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갖고 수익을, 영업이익을 내는 것이 돈이 안 되는 사업보다, 화공보다 비화공 쪽으로 돈이, 마진이 조금 더 높아지는 사업 쪽으로 수주가 더 비중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수도 그럴 것이라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보여준 퍼포먼스가 좀 하반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성장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장 날개를 저는 수소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은데 주가는 못 가고, 주가도 최근에 뭐 유니크, 동화성 이런 종목들이 소형주들이 한번 버떡버떡 움직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롯데케미칼이라든가 포스코와 수소와 관련돼서 MOU,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하고도 수소 산업, 뭐 미래 친환경 청정 산업과 관련돼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시간의 싸움에서 이것이 지금 얼마나 앞당겨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소라는 것을 너무 미래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멀었다. 그렇죠. 지금은 수소 에너지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 단계에서 원전과 풍력, 뭐 친환경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완전 친환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린 수소인데, 그린 수소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소로 가는 산업 자체가 지금 멀은 것은 아니고, 글로벌 투자는 계속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렇게 된다면 수소의 인프라 투자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대부분 키워드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스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미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돼서 수소차가 더 팔릴 거다, 이 의미보다는 수소 에너지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서서히 지금 좀 실질적인 액션이 나올 수 있는 초입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조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나의 매수 타점을 기다려보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건설도 같은 맥락에서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경기 민감주 박합니다. 같은 실적의 하락인데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나 억울할 때,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나의 트레이딩 철학을 가져가셔야 되고, 경기 민감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내에서는 건설주들을 아파트 가격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저는 아파트 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아파트 관심 많아요.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은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대전제 금리 멈추고 채권안정펀드 가동 이후에 시장에서 풀려있는, 이제 이쪽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됐다,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1분기에 나오게 된다면 2분기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그런데 글로벌 인프라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바라보고, 그것이 상향 조정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다시 그 이후에 나올 것은 또 인프라 관련된 것에 대해 현실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실은 이제 본격적인 과실은 올 하반기 내년에 좀 조금 나은 자리에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물려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타임테이블을 갖고 시간을 갖고 좀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두루두루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큰 시황에 대해서 지금이 잘 가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 제 뷰의 변환점, 그 다음에 지금 못 가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의미를 부여하려면 이제 올 상반기는 지나고 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갖고 있는 뷰까지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시장의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어렵네요. 종목을 압축해서 한 방을 먹고 싶은 막 이런데, 팔고 사면 판 건 올라가고 산 거는 떨어지고, 다 갖고 여러 개 다 갖고 있자니 한 놈이 올라갈 때 한 놈이 떨어져서 속색이고 그런데 그 안에서 좀 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이 너무 많은 것은 저는 원래 조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나의 모습 속에서 전략을 짤 수 있는 종목들이라면 조금 압축해 나가는, 그리고 조금 인내심을 가져서 다음 사이클이 돌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대응하신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어쨌든 수익이 낼 수 있는 기회가 계속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장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내일도 FOMC 아침에 발표가 있을 텐데요.
잘 대응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